네, 이제 8월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9월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9월이 되었는데, 자, SK하이닉스, 9월달 분명 다른 흐름들 혹은 변동폭이 꽤 크게 나올 만한 9월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이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결국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탑다운 전략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하고, 탑다운 전략이라는 건 결국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들보다 이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 분석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이 바로 HBM,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나 정치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텐데, 금투세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레 회담에서 금투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당 야당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느 정도 지금 쟁점이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열린 대화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이, 주식을 특히나 주식하는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표들끼리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이미 다 짜놓은 판에 이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대표진들이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간다라고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에 따른 흐름에 따라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가 가격을 좀 정해야 될 텐데,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할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S&P 500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 제가 좀 한탄을 해보자면, 사실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에 따라가는 건 맞지만,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심해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향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분기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었죠? 사람들의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시스를 다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기회로 봐야 합니다. 기회. 음, 지금 현재 AI 쪽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이 재료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이런 다우존스나 S&P 500이 상승하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월 대선까지 해서 이런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기적인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 것처럼 이 금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00년대에도 6.5%에서 1.25%까지 하락을 했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금리 인하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보면요. 이 다우존스죠. 다우존스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난 뒤에 이 주가가 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급락이 왜 나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금리 인하라면 우리는 분명 호재로 생각하는데 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말을 할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대략 2%에서 3%대로 안정권이 되어 갈 때, 그때 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그때부터 상당히 가파른 또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하고,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또 조정이 나오면 나는 지금 아직도 위에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게, 금리 인하가 9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별을 좀 보면은 어떤 애들이 좀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UBS 증권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한국투자 시티그룹이나 맥쿼리 증권과 같은 이 외국계 자금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돌아와야 한다. 근데 얘네들이 돌아오는 그 결정적인 앞으로 인한 근거는, 현재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분명 수급은 돌아올 겁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거고, 이 외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밑에서 어느 정도 매수 대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개인들도 이런 단기 고점을 넘어서는 이 순간부터 시장 참여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9월 2일부터 이제 시장이 시작되는데, 추석 전까지 해서 아니면 추석 후까지 해서 아마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는데,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할까? 그리고 여기 단기 고점이 나면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30에서 50% 정도는 분할 매도 관점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 분할 매도를 한 뒤에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정도 그 사이에 분명 지수의 하락으로 조정이 또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리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결국 타점이죠. 네, 그래서 이 단기 고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목표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목표가를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고점 신호는 현재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 창구들에 대한 수급 주체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시장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거래량 거래 대금과 같은 이런 기술적인 파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9월 달 동안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단기적인 상승에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010-2011-9671로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 가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뭐 안 누르셔도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지만 더더욱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제가 농담이었지만, 결국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건, 우리가 특히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그 이유를 보자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 계좌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좌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SK를 투자하던, 삼성을 투자하던, 아니면 최근에 뭐 HLB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정말 잡주를 투자를 하던,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는 사람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던 간에 돈을 버는 거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다. 네,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로 좀 보자면,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HBM 있잖아요. HBM. 이 HBM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1위를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웰에 대해서 사실 좀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정 차질 없이 그냥 양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현재 D램 같은 경우도 6세대 D램을 지금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D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나간다고 하면 결국 시장 상황으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짜 올라갈 종목과 아닌 종목이 걸러질 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가치가 더 유망한 기업이고 그리고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가을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변동폭이 큰 9월이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9월이 되어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미국장에서도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9월 달도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좋은 수익 같이 좀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고 여름 8월 달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